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를 갔다 왔고, 치과를 갔다 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뭐 소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뭐 취미가 뭐다 뭐 이런 소개보다는 이제 어떤 치료를 했었는지 먼저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과 얘기를 이제 먼저 하자면, 제가 이제 사이포렌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한 2년 정도 먹었는데, 그 약 먹고 나서 이제 치아가 되게 잘 우식된다고 해야 되나? 그 전이랑 그 후랑 이제 이 닦는 거는 거의 똑같을 텐데,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치과를 다닌 적이 없었는데, 제가 한 12년 말 정도까지 이제 사이포렌을 먹고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4년 정도부터 막 치아가 다 상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크라운 씌운 상태고, 이번에 치과를 막 풍치도 생기고 해가지고 치과 생활 2년을 치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조금 괜찮아지기도 했고, 겸사겸사 이제 치과 생활을 끝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치과를 다니자 해서 다니고 있는데, 풍치도 막 생기고, 풍치가 뭐냐면 이제 막 잇몸에 엄청 염증 생겨가지고 치아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런 건데, 처음에 이제 치과를, 그때는 이제 발이 좀 불편한 상태여가지고 동네에 가까운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를 이제 3개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일단 뽑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 다니던 치과를 조금 멀어서 안 갔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일단 치료를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잇몸 치료가 이제 거의 막바지긴 한데, 뽑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발치는 안 하고 크라운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치과 가면서 또 새삼스레 또 느낀 게, 이제 예전에 피부과 다닐 때도 생각하긴 했지만, 의사마다 이제 성향이 좀 있어.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지금 다니는 치과 선생님은 이제 최대한 있는 치아를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전에 이제 집 가까운 데 가서 다 뽑아야 된다고 하셨던 선생님은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있나? 내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 틀렸다고 규정 짓지는 못하는데, 지금 치과 선생님 말로는 이걸 치료해보고 뽑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뽑자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마다도 다 성향이 있고, 얘기를 왜 하냐면, 소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개가 이제 진료받은 그런 거 소개를 먼저 한번 하고, 다음 영상이나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아토피가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되게 심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4번 정도 왕창 심해졌던, 짜잘하게 이렇게 막 조금 안 좋아졌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빼고 거의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하는 원인이 있고, 그 시기에 이렇게 안 좋아진 그런 경우가 한 4가지 정도, 4번 정도의 대대적인 악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진료받았던 거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앞에 이제 조금 경증이었을 때는 이제 피부과를 이제 가도 한 2번 가고 말고, 뭐 기껏해야 연고 바르는 정도라서,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의약 분업이 없어가지고 약국에서 그냥 약 사다가 바르고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런 경증일 때는 다 빼고 제가 이제 한 21살 정도부터 이제 중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1살 때부터 진료를 받은 거를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21살 때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07군번이거든요. 군대를 가서 되게 안 좋아, 가자마자 되게 안 좋아졌어요. 훈련소에서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훈련소도 병원을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병원을 왜 안 간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안 가다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국군병원에 갔었는데 뭐 약을 막 한 주먹 주더라고요. 하루치를 다 모으면 한 주먹이 넘어. 국군병원은 원래 그래. 국군병원은 일단 안 아프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약을 다 쓰고 막 뭐 주사 같은 것도 막 좀 남용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국군병원 갔다 와서 이제 약을 하루치가 한 주먹이 넘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 전에 이제 연고만 받아서 쓰던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를 하루에 한 알 정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약도 조금 먹고 전역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있었는데 전역하니까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전역하니까 너무 심해져서 대구에 이제 무슨 피부과로 유명한 병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약을 이제 군대에서 받았던 만큼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약을 주니까. 근데 그때 너무 심해서 내가 안 먹고 자시고 할 수가 없었고 항히스타민제로는 이제 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마 스테로이드 한 2알 정도 또 뭐 항생제도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항히스타민제 2알 정도 종류별로 또 위장약 이렇게 해서 한 6, 7알씩 끼니마다 먹었던 것 같은데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하루 다 먹으면 한 주먹이 넘어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다가 그걸 먹어도 근데 사실은 이제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주사 맞으면 조금 괜찮다가 또 아시겠지만 이제 또 금방 심해지고 그거를 전역하고 나서 한 10개월 반복하다가 10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경북대병원을 가게 됐고 거기서 가서 사이포렌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2010년 한 10월달 정도부터 2012년 여름에 줄이기 시작했고 2012년 말까지 아마 한 11월 1월 때까지 먹었을 것 같아요. 11년 12년 거의 2년 정도 먹었네. 거의 2년 정도 먹고 항히스타민제는 계속 병행해서 먹었고 그러다가 항히스타민제도 13년 1월쯤에 끊었어요. 그 끊을 때가 이제 제가 아까 치과 얘기한 이유가 이 얘기하려고 치과 얘기했는데 사이포렌을 먹으면서 이제 항생제 제가 감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토피 환자가 비조절성 감염증이 생겼을 때는 사이포렌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이제 거기 그 약 정보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경대병원에서는 줄이거나 끊으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지. 근데 이제 그때 항생제를 계속 받아 먹었었는데 대학병원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고 항생제를 로컬 병원에서 계속 받아 먹었었는데 이제 한 군데에서 계속 주지 않으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그래도 항생제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는 맞으니까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가서 2주치 받고 또 2주 지나면 다른 데 가서 2주치 받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컬 피부과를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사이포렌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뭐 별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기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마다 이제 이 약을 스테로이드든 면역억제제든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의사가 있고, 국군병원 명기로 막 일단은 아픔을 치유해야 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막 약을 많이 먹더라도 일단은 낫고 보자, 뭐 이런 성향의 차이지. 내가 지금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향의 차이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병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질환이니까 좀 줄여주려고 같이 노력하는 의사가 좀 더 같이 갈 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치과 진료하면서도 받으면서도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뽑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지금 치과 다니면서 되게 그 의사분이나 위생사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이렇게 막 고름을 막 짜내야 되고 막 하니까 잇몸에 염증에서 막 계속 이제 씻어내고 세척도 하고 막 이제 약도 바르고 막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작업이,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내 입장에서도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의사마다도 이게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만성적이 아니라도 이제 최대한 환자의 몸을 생각해서 보존하려는, 또 약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 특히 사이포렌 같은 경우에는 난 개인적으로는 스테로이드보다 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이포렌을 끊은 이유가 감염이 너무 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이 너무 잘 돼서 진짜 무슨 어디 스치면 감염이었어요. 원래 목욕탕 같은 데 가서도 감염된 적 없었는데 사이포렌 먹고 나서는 목욕탕도 이제 갔다가 감염돼서 그 이후로는 목욕탕 아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염이 잘 되니까 항생제를 계속 먹을 수는 없고, 또 항생제도 사실 잘 안 듣고,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임의로 그냥 확 끊었다가, 진짜 그때는 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진물 나서 막 피부 박탈염이라고 하나? 아무튼 막 건들면 진물 나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경대병원에 한 3주 정도?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3주 정도 됐겠다. 한 3주 정도 입원했었던 적도 있고, 퇴원하고 나서 제가 어쨌든 사이포렌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테이퍼링해서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2알 저녁 2알 먹고 있었는데, 퇴원할 때 이미 이제 아침 1알 저녁 1알로 제가 임의로 줄였고, 한 달 지나고 저녁을 끊었나? 저녁에 거를 안 먹고, 그러고 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아침에 거를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1월 달쯤부터, 거의 한 12월 달쯤부터는 사이포렌을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경대병원 어쨌든 한 알씩 먹었으니까 경대병원 계속 다녔는데 도무지 약을 줄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년을 먹었는데 계속 그냥 혈압만 이제 체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혈압도 올라가지도 않아. 거의 저혈압 언저리에서 계속 있고, 사이포렌 먹기 전이나 후나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폄하할 순 없어. 근데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 약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줄이려는 시도 자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까지도 2014년 1월에 끊고,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아니다, 17년도쯤에 동네 로컬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랑 항생제랑 조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먹고 그 이후로
바로 끊고 나서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바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약 얘기를 더 해야 돼. 그거를 이제 다음에 하겠다고 한 게, 한약을 먹고 똑같은 한약을 2번 먹었었는데, 중학생 때 1번 먹고 군대에서 1번 먹고, 그때 이 한약이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중학생 때 먹었을 때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잘 몰랐는데, 근데 그 이후에 괜찮았으니까 군대에서 이제 1번 더 먹은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이 아토피에 대해서 또 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2번이 진짜 안 좋아진 거였어. 그때 2번이 진짜 안 좋아진 거였고, 사이포렌 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포렌 끊을 때 그냥 생으로 끊진 않았고 한약을 먹으면서 사이포렌을 끊었어요. 그 이전에 먹었던 한약은, 중학생 때랑 군대에서 먹었던 한약은 이 몸에 열을 내려야 한다, 몸에 열을 빼야 한다는 한약이었고, 근데 제가 실컷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이 한약을 먹고 내가 2번이나 몸이 나빠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러면 몸에 열을 올려준다는 한의원을 찾아가 볼까 해서 한의원을 가서 이제 한약을 지어서 먹었고, 그 한약을 먹으면서 사이포렌을 끊을 수 있었어요. 아마 사이포렌을 그냥 끊으면 끊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지금의 예상. 근데 이 한약도 역시나 먹다 보니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약 끊을 때만 도움이 되고, 약 끊고 나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었어요. 오히려 먹으면 발진이 생기고. 그 얘기를 또 나중에 할 건데, 이 얘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이 얘기부터, 어찌 보면 이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되고, 여기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먹고 있는 약도 없고 바르고 있는 약도 없고, 로션은 피지오겔 쓰고 있고, 루이보스 차라는 차를 또 매일마다, 약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먹고 있고, 그거는 그냥 차니까 뭐 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비타민 이런 거 안 먹고, 비타민 C 메가도스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 15년 6년 이쯤에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또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다 보니까 원래 하려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 그런 거 다 두서없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겨울이니까 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